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뇌자, 여기는 이제 병사졸, 갑자기졸, 또 마칠졸, 그래요. 여기서는 갑자기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중, 맞을중, 또, 속, 안, 사이, 중,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나는데요. 여기서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릿속 안에 갑자기 뇌가 이상이 오다. 그거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국어사전 보면은요, 뇌의 갑작스러운 혈액순환 장애로 쓰러지며 손발의 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졸중은 머릿속 뇌가 갑자기 이상이 와서 뇌졸중인데요. 그럼 뇌졸중에는 또 더 이제 두 가지 또 나누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뇌출혈, 뇌경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그러는 경우고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포함돼서 말하는 게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증상을 뇌졸중이 오기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그 전조 증상을 또 찾아봤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반신 마비 증상을 느낀다. 두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나 발음이 이상해진다. 세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의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심한 어지럼증을 나타내면서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넘어진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로 정신이 멍해지거나 정신이 잠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바로 이런 5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조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뇌졸중 예방하는 방법은 뭔가 좀 찾아봤더니요.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술, 담배, 커피, 육류 등을 멀리하며 고추나 후추 등 열을 내는 향신료를 적게 쓴다.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에 신경 쓰도록 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 생활 습관을 이렇게 올바르게 또 해서 우리 뇌졸중 예방하고 오래오래 건강한 뇌를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뇌졸중 또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뇌자가 있습니다. 뇌자는 상급에 있어요. 이 뇌라는 것은 또 국어사전 의미가요. 다세포 동물의 머릿속에 있는 중추신경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지시를 내리고 또 뇌에서 신경을 전달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자성 해석은 또 뭐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이제 달월이에요. 달월 우리는 또 고기육 같이 쓴다고 그랬죠. 고기육. 그래서 고기육은 여기서 이제 살에 해당되는 것이죠. 살. 즉,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 소장, 대장, 심장, 허파, 이런 거 전부 다 바로 이런 고기육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도 우리 신체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기육변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개미, 허리, 천자예요. 개미 허리천. 개미 허리가 이렇게 약간 구부러졌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꼬불꼬불로음이라고 합니다. 꼬불꼬불하다. 그런 뜻이에요. 꼬불꼬불 그 의미로 해서. 좀 더 이따가 더 증거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면요. 여자는, 머리, 속, 뇌를 의미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뇌인데요. 머릿속 뇌가 개미 꼬불꼬불하다 그런 뜻이죠. 머릿속 뇌가 꼬불꼬불하게 생겨있는 우리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 뇌다. 그런 거. 바로 이렇게 뇌가 우리가 꼬불꼬불 계속 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뇌가 머릿속에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신체 일부에 해당되는 것은 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뇌자예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그 뿌리 채널이니까요. 이 지금 아까 달월변이 고기육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고기육입니다. 고기육. 예, 4급에 있어요. 근데 고기육자는 우리의 생선 살결을 고기육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명태 살인데요. 지금 명태 살결이 지금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그 살점을 떼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명태 살점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결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는 2개만 써주면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줬던 거예요. 자,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 살의 살점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지금 뭐, 요자가 뭡니까? 요자가 지금 사람 인자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모든 걸 이게 그 한자가 있으면은 그 한자만 사람인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람 인자 모양 같이 생겼으면은 그 사람 인자를 썼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 증거를 제시를 하면 그러네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는 어떻게 사람이냐면은 앞발과 뒷발 그 갖는 옆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발과 뒷발 그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떤 모양이 또 사람 인자 모양 같이 생겼으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고기육 살결도 사람 인자 모양처럼 생겨서 그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사람 인자를 썼죠. 여기도. 자, 그래요. 요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인자 모양 같이 생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올레자입니다. 올레자고요. 요거는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맥자는, 우리도 보리도 여기 보면은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도 나무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보리도 마찬가지죠. 보리도 이게 평평한 땅이에요.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180도로 돌린 거예요. 예, 돌린 겁니다. 돌린 거고, 지금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나무 목자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칠복자예요. 칠복. 치다라는 것은 손으로 회초를 잡고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면은 맞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맞는 사람 입장은 아파요. 그래서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지금 이게 보리인데, 보리가 지금 고개를 숙여 있는 상태입니다. 보리가 이제 쭉 반듯하게 자라죠. 보리가 자라다가 이게 이제 익으면은 그 알맹이가 이제 막 튼튼하게 알맹이가 여물어 가지고 그게 무거워요. 그럼 무거우면 이렇게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요. 바로 고개를 숙여서 지금 익어 가지고 이제 고개가 원래는 이렇게 반듯하게 위쪽으로 반듯하게 있죠. 위쪽으로 있는 건데, 요걸 고개가 이제 이게 익어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쳐진 거예요. 그 밑으로 쳐졌을 때 그 보리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리알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이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리알이 이렇게 사람 인자 모양처럼 여기 이제 보리가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였을 때 바로 그 보리 씨앗이 열매 모양 열려있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보리가 이제 이렇게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그 씨앗 열매 모양이 사람 인자 모양처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되면은 보리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보리 수확 시기를 해야 된다. 보리 수확 시기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레자예요. 보리 수확 시기가 왔다. 고개를 숙이면은 이렇게 사람 인자 모양이 열매 모양이 생겼을 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뭐냐면 칠복자를 왜 썼냐면요. 보리에 이제 이게 까끌하기가 뾰족뾰족 있습니다. 그 뾰족뾰족 그걸 만지면 아파요. 침처럼 콕콕 찔러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새나 벌레로부터
보리 씨앗을 먹지 못하게.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그 까끌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씨앗을 벌레나 새가 쪼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까끌하기가 있는 거예요. 그 까끌하기를 만지면 아파요. 그래서 칠복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까끌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열매가 사람 입자 모양 같이 생긴 그것이 보리맥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칠복자를 뺀 이 상태에서 보리가 고개를 숙이면은 수확 시기가 다왔다. 그래서 다왔다. 수확 시기가 왔다. 그래서 올레자입니다. 7급에 있어요. 보리맥자는 3급에 있고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개미허리천이라고 그랬죠. 개미허리천. 이 개미허리가, 개미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개미허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미허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꼬불꼬불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요거 이제 머릿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머릿속이라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점을 쳐준 것은 계속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 가위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가위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네모 형식은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가위표는 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뇌가 계속해서 연결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가위표가 뇌로 돼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배울학자입니다. 배울학자예요. 자, 여기도 가위표가 이렇게 있어요. 배울학자 가위표가 있습니다. 이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 깨달을 각자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가위표가 있어요. 이 가위표가 뭐냐? 바로 여기 뇌를 의미하는 거예요. 뇌를 의미해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는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꼭 아들만 나이가 어린가요? 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이게 민간머리인데요. 이건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아들과 딸, 어린 아들과 딸의 머리가, 이건 절구구자예요. 이 양쪽으로 있는 건 절구구자. 절구구는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비어 있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모르는 상태의 뇌에 이제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배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울학자가 되는 거고 8급에 있어요. 이것도 이게 볼견자입니다. 이건 볼견자죠. 근데 보다 그런 뜻이고, 이거는 머리, 이거는 이제 비어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있는데 뭘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머릿속 뇌에 인식하는 거. 그걸 몰라. 아, 그렇구나 하는 거. 깨달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입니다. 4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X자에 표현한 것은 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개미허리가 들어가는 한자, 뇌가 들어가는 한자와 개미허리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뇌가 꼬불거러하게 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뇌를 의미하는 것이죠. 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막 어떤 여러 가지가 막 고민할 때가 많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민 많이 하는.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괴로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뇌로 마음을 많이 쓴다. 그래서 괴로울, 뇌자입니다. 이거 2급에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나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미허리 천인데 이게 이제 꼬불꼬불하다고 그랬잖아요. 꼬불꼬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밭전자입니다. 밭전. 그 다음에 요거는 나무목자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까치집이라든지 새집, 우리 주변에 보면은 큰 나무 위에 뭐 여러분이 그 도로에서 보면은 나무 위에 까치집 지는 거 봤죠? 새집. 그러니까 새집.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나무니까 나무목자로 쓰는 거고요.
나무에 이렇게 이제 그 새 집을 밭전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밭전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나무 위에 새 집을 진 거라는 거예요. 예, 새 집을 진 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 집을 또 보면은 새가 입으로 여러 긴 풀 같은 거라든지 가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서 엮습니다. 꼬불꼬불하게 구부려서 엮어요. 막 튼튼하게 엮어야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게 이게 꼬불꼬불하게 구부려서 이렇게 나뭇가지라든지 풀잎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입으로 이게 엮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계멸에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나 풀잎 같은 것을 입으로 꼬불꼬불하게 뺑 돌아서 이게 구부려야죠. 그러면서 엮어야죠. 그래야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무 위에 새 집을 진 거예요. 새집소예요. 그래서 새집소입니다. 요거 2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갈착자입니다. 갈착, 가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꼬불꼬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꼬불꼬불. 자, 그래요. 꼬불꼬불한 걸 가다 그런 뜻은 뭔 말이냐면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이제 도로가 너무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반듯하고 막 구를 뚫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한자는 옛날 한자잖아요. 옛날 한자에 뭐 이렇게 뭐 고속도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 그대로의 길들이 있죠. 그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연적인 길, 꼬불꼬불한 길을 많이 가잖아요. 옛날 길은 꼬불꼬불한 길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김종호인데, 김종호 선생님의 이게 대동여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분이 꼬불꼬불한 길을 전국적으로 돌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을 가면서 이게 돌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돌순자예요. 돌순. 예, 요거는 3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볼까요? 자, 졸자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자를 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애우니까 힘들고 싫은 거예요. 딱 이게 하나만 났으면 좋겠는데 막 여러 개가 있어. 그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뭐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애우는 거고 힘든 거예요. 공부가. 모든 게 그래요. 이해를 하면 돼. 왜 그런 거를 알면은 쉽잖아요. 여러 개의 뜻이 난다 하더라도. 자, 이게 바로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갑자기졸, 마칠졸, 군사졸 그래요. 이게 지금 5급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뇌졸중에서 갑자기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졸에는 그 구사절 의미를 찾았는데요. 갑자기라는 것은 벼랑간, 생각할 새도 없이 급히 뭐 이런 거예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은 이 한자성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제 그 모자를 썼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헬멧을 썼죠. 이게 군 모자를 쓴 거잖아요. 모자를 쓴 건데 지금 옛날 병사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그게? 투구를 썼죠, 투구를. 우리나라 옛날 병사 같은 경우에는 그 투구를 썼잖아요, 머리에 투구를. 그러니까 투구를 썼는데 그 투구를 말하는 거 이거는 지금 돼지의 머리인데요. 돼지의 머리. 근데 요거는 머리. 요거는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 지금의 모자, 헬멧을 쓴 것이죠. 예, 그래요. 투구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사람인자죠. 사람인자 두 개를 써주면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많이 있다 그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열십자, 또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투구를 썼다는 것은 싸움을 할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갑옷과 투구,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투구라를 썼다는 것은 싸움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무기를 들고 그 사방으로 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군사조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병사가 그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군대에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군대에 있는 거 아니죠. 예? 제대를 하잖아요, 제대를. 그건 복무를 마치잖아요. 그게 마칠 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칠 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군인은, 이 군인은 또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면은, 전쟁터에서 나가면은 그 잠복을 하는 거가 있어요. 숨어 있는 거. 숨어 있다가 적군이 가운데 쑥 지나가면 갑자기 기습 공격하는 거.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이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삼국지에서 그런 거 나옵니다. 야, 그 위에 그냥 계곡이 있는데 그 위에서 탁 숨어 있다가 계곡으로 그 사이로 지나갈 때 갑작스럽게 막 활로 쏘고 막 그래가지고, 돌을 막 굴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바로 갑작스럽게. 그럴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군사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두 개 쓰고, 이게 투구, 헬멧, 군 모자를 쓰는 거죠. 헬멧.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사방으로 많이 모여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라는 거고, 군사라는 것은 어떤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군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군사는 또 이게 군대 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다 그런 뜻도 있고, 갑작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가 숨어서 잠복해서 숨어서 적이 지나면 그걸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그 군사가 막 한 명씩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있는 것,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군사조에 해당되는 그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게 개견변이에요. 개견인데, 개견이라는 것은 개과 종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뭐 이런 거, 오소리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라든지 막 이런 거, 개과 종류. 치타 같은 것도 막 그런 개과 종류에 해당되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치타 우리가 여러분의 동물은 살아있다도 보면은 막 그 먹잇감을 살금살금 숨어가지고 있다가 가까이 있으면 갑자기 확 덮치는 거 그거 봤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병사도 딱 잠복해 있다가 적이 지나가면 갑자기 확 공격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조리예요. 그래서 갑자기 졸. 예, 요건 1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사라고 하면 병사에 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그걸 다양하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치타도 개과종류인 뭐 늑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우도 다 먹잇감이 있으면 숨어 있다가 막 갑자기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탁 기습 공격을 하는 거, 갑자기 공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병사도 그렇고 이 개과종류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냥할 때. 예,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절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돌석자입니다. 돌석자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병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돌이 이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이거를 깨트려요. 이렇게 잘게 깨트립니다. 그러면 잘게 깨트리면 이게 많은 조각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이 큰 돌을 부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술쇠자예요. 부술쇠. 예, 요거 1급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군사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둘, 셋, 넷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군사가. 많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많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많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돌이 큰 바위를 갖다가 부셔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조그마한 돌로 많이
있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술세자예요. 말 그대로죠. 큰 돌을 갖다가 큰 바위를 갖다가 부수면은 잘게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큰 돌을 부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술세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쌀미자입니다. 쌀미.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마치다 그런 뜻이다. 마치다. 마치다. 마치다는 우리가 그 병사가 군대를 졸업하는 경우를 마치다, 끝마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벼인데, 벼는 처음에 모를 심어가지고 모가 계속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관리하고 재배를 해서 이제 벼가 익으면은 이제 이렇게 고개를 섞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벼를 훑어서 그걸 갖다가 또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기는 게 그게 마지막이죠. 마친 거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쌀이죠. 여기서는 마치다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벼를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쌀을. 그렇죠? 이게 마쳤다 그런 게 쌀을 마쳤기 때문에 이게 순수한 이제 뭐만 있어요? 쌀 알만 있죠. 순수하게 쌀 알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끝 마쳤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순수할 숫자입니다. 순수할 숫자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도 뭐가 섞여 있지 않는 깨끗한 있는 그대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쌀이 더 이상 뭐가 이제 없죠. 껍질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뭐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순수한 그 쌀 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할 숫자다. 그런 거예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우자예요. 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날개. 양쪽 새의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날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이 병사가 갑자기 이게 숨어서 적을 공격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날개가 기웃은 날개니까 날개가 있는 게 갑자기 먹잇감을 잡아먹는 새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름도 총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총알 같이 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쏘아서 먹는 새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물총새입니다. 물총새. 이 물총새가 이 물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물을 속에서 고기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거기서 밑으로 향해 가지고 날개를 접고 뒷발로 차서 나뭇가지를 뒷발로 차 가지고 그 속도로 자기 몸무게와 그 중력과 뒷발로 차는 그 힘과 그 속도로 갑자기 날개를 접고 쏙 해서 총알처럼 가서 고기를 딱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물총새입니다. 그래서 물총새 취자예요. 물총새, 물총새 취예요. 물총새. 총알이 총이 들어갔잖아요. 물총새. 물 속에 총알처럼 들어가서 그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기우자는 새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 날개를 접고 샥 들어가서 잡는 것이다. 이게 1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두변이에요. 초두는 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아까 그 많다 그런 있다고 했죠. 많이 있다. 자, 우리 병사가 많이 있듯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이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해당되는 거. 아까 부술세자도 많이 있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많다라는 것은 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다라는 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예, 그런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풀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풀이. 진짜 이 풀이 한 개, 두 개씩 세봐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풀이 있는 것은 판에 많이 풀이 있어가지고 그 풀이 모여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최자입니다. 요건 1급에 있어요. 이게 풀이 많이 모여서 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병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많이 모여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최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요거는 이제 군사를 의미해요, 군사. 군사는 어떤 그 헬멧을 입거나 또 투구를 쓰고 또 이렇게 뭐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기를 차고 그러면 전쟁터에 가서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인데 이 군사가 지금 이 마음심자인 게 군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군사의 마음이라는 건데 어떤 군사의 마음이냐면은 전쟁터에 가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총을 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칼로 활로 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먼 원정에 가가지고 그러게 되면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뭐 힘도 없고 지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군사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군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진짜 아군과 적군이 많이 쓰러지고 지쳐 있는 상태예요. 누워 있어요, 지금 이분이. 예. 그래서 몸도 마르고 또 핏기도 없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리할 최자입니다. 이게 파리하다라는 것은 어떤 뭐 몸이 마르고 핏기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못 먹고 하는 거.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1급에 있어요. 그래서 파리할 최자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요. 자, 가운데 중자도 뜻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뜻이 많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도 뜻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가운데, 이게 어떤 물체에 지금 이게 가운데 있는 거고, 또 맞을 중자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가운데 중자, 이게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 국어사전 의미가요. 시간, 공간, 사물 따위 끝에서 안쪽인 부분을 가운데라고 한다.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한자상 의미는 이게 어떤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구자는 우리가 입구자는 입 모양을 나타내고 입 쓰임 기능 역할을 입으로 말하고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나쁜 말 좋은 말 하고 막 그 입에 이빨도 있고 혀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의 기능이 많죠. 가래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막 어떤 걸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런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물건을 나타내기도 하죠. 물건품자 같은 게 그런 경우잖아요. 어떤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입구자가 다양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물에 딱 가운데를 이렇게 끼웠어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운데라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가운데, 공간상으로도 가운데, 사물의 어떤 이거 가운데 딱 사물을 끼워서도 가운데 그런 거죠. 가운데라는 말은 여러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관역이에요. 관역에 이제 활로 쏴가지고 가운데에 맞췄잖아요. 그게 맞을 중자가 되는 거예요. 맞을 중자라는 것은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운데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 같은 것도 총으로 쏘면은 관역에다 대고 쏘는 거기 때문에 맞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A, B, C 이렇게 이제 A, B, C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세 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와 C 사이에 여기가 가운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게 관역의 가운데 맞았어. 그러니까 맞다 그런 뜻이 있고 A와 C 사이에 가운데 있으니까 뭐뭐 사이 예, 사이에 그 사이도 해당되는 것이죠. 사이에 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계속 가고 있다고 봅시다. 여기까지 오면 완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상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 개념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A, B 지점까지 가야 돼요. 가고 있는 여기서 지금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 너 지금 어디야? 그러면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 얘기 하죠. 너 어디야? 나 공부하고 있는 중. 너 어디야? 나 지금 일하고 있는 중. 너 어디야?
나 밥 먹고 있는 중? 지금 그런 거죠. 끝마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뭐뭐 하는 중. 그럴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럴 때도 뭐뭐 하는 중. 예, 중. 이럴 때도 쓰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서 가운데 시점 왔을 때 계속 더 가고 있는 그때 사이에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뜻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안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 안에 속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제가 지금 그릇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위에 보면은 이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고 공간이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이거 대각선으로 그으면은 위에가 또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가 가운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하고 요 위에 가운데라고 쭉 연결하면 요 가운데 요 지점이 가운데죠. 내 주먹을 쥐고 있는 데가 가운데잖아요. 위에 대각선을 쟀을 때 위에 가운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을 쟀을 때 이 가운데하고 쭉 연결하면 위에 걸 밑으로 내리고 요거의 대각선을 안으로 넣으면 그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가운데죠. 이 공간의 가운데잖아요. 그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공간의 가운데를 속, 안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그 다음에 속 그런 뜻입니다. 속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전부가 뭐에 해당됩니까? 가운데예요.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개념으로 가운데 맞췄죠. 그 다음에 A, B, C에서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와 C 사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사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종료인데 여기에서 중간쯤 왔을 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하는 중. 그 다음에 아까 그 물건 공간에 그 위에 대각선을 그었고 옆에도 대각선을 그어서 그 대각선을 연결해 가운데 부분을 연결하면은 그 공간 중간쯤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쯤이 바로 속 또는 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요. 좀 볼까요, 그러면은? 좀 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세 사람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번이라고 하면, 요거 2번, 이게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가 가운데죠. 두 번째가 가운데. 그래서 이게 버금중자입니다. 버금중. 버금이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건 사람인자죠. 사람인. 이게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라는 것이죠.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금이라는 건 두 번째. 이거 3급에 있어요. 그래서 버금중자입니다. 사람이 가운데 있다. 그런 게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있다. 그게 두 번째죠. 1번, 2번, 3번이니까 2번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버금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가운데죠. 가운데. 그 다음에 이건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신하와 왕과 사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신하가 어떤 다른 왕으로 모시는데 다른 어떤 잡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왕을 위해서만을 중심을 잡고 가운데 중심을 잡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왕에게 오로지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 찌우치지도 않고 딱 그 왕만 생각하면서 받드는 것이죠. 그게 충성 충자입니다. 충성 충자예요. 이건 4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가운데죠.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중자를 뺀 이거는 뭐냐면 오드자예요. 오드자입니다. 이 오드자 안에 가운데 중자를 넣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오드자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인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몸 가운데가 뭐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이 가운데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 심장이 있어요. 사람 마음, 심장이 있어요. 가운데. 그렇죠, 우리? 심장이 있잖아요. 가운데에.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에 심장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마음이죠. 마음 십자는 심장을 있는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동맥과 정맥, 그 다음에 그 심장 모양, 그걸 나타내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속에 심장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 충자입니다. 이게 속마음 충자예요. 2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한자를 또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